네, 안녕하십니까. 노조가 만난 사람 16번째 순서는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서명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명준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독일에서 15년 동안 언론 정책을 전공했습니다.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라고 하면 저희 조합원들이 약간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민원연이라는 단체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라는 건 어떤 단체인가요? 2008년 촛불 전국에서 태어난 단체인데요. 이게 이제 불량식품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비자의 건강한 마치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이 소비자의 욕구, 정당한 욕구죠. 이것이 언론계로 에서 그 욕구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불량 언론 퇴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전국에서 태어난 단체가 저희 언소주죠. 줄여서 언소주라고 하고요. 소주가 좀 얼어있기 때문에 빨리 녹여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옛날에 처음에 안티조선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역사가 조금씩 이어지다가 이제 원소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워낙 강해서 이제 그런 보수 언론에 대한 비판을 주로 하셨던 것 같고, 최근에는 주로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불량 언론은 모두 저희들의 그 척결의 대상이죠. 그 불량 언론의 정점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조선일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안티조선 운동으로 비춰지지만 어떤 언론사도 어찌 보면 MBN도 그렇게 됐을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잘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시행했던 게 말하자면 시청료 분리고지 소송이에요. 실제로 1,700여 저 회원들하고 함께 KBS하고 한전에 분리고지 신청을 했었고요. KBS는 아주 그냥 벌벌 떨만한 그런 그렇죠. 운동을 하셨네요. 그럼요. 저희들 시민들이 굉장한 그 응집력을 보이는 그런 소송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지금 그런 소송을 진행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 대상 공정 언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KBS의 그 수신료 문제는 저도 시청자 중에 한 명이지만 집에 가서 텔레비전 안 켜고 KBS 안 본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전기세, 안 그래도 요즘 뭐 전기료 때문에 난리인데, 폭염 때문에. 근데 전기세 KBS 수신료까지 같이 묻어서 내야 되니까 사실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좀 이상하다. 근데 이제 재판 결과는 그냥 일단 합헌으로 나왔죠. 합법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논거로 그렇게 나온 건가요? 글쎄요, 행정상에 이제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행정적으로는 위헌 소지가 없다. 네. 어쨌든 그건 조금 더 언론 소비자들이 좀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독일의 경우에 보면 또 다른 선진국을 봐도 이거를 전기세 같은 공과금하고 통합해서 징수하는 경우는 없어요.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와 의식을 성장시켜주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했을 때, 그렇죠. 거기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걸 분리하는데 가령 방통이라는 기관이 있죠. 그런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소비자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유튜브도 본인이 다 편할 때 선택해서 보는 세상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KBS 보지도 않는 KBS 수신료를 전기세 묻어서 낸다는 게 이상하다. 수신료를 우리가 인상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KBS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고 아주 상식적인 그런 민주주의적인 그런 절차랄까요, 형식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건 다른 회사 얘기고. 그 언론 감시 단체로서 그동안 MBN 채널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MBN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갖고 계신가요?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MBN은 저희들의 그 큰 관심 언론사는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주로 이제 TV조선의 그런 아주 정말 적폐 중에 적폐인 TV조선이 저희들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고요. MBN이 또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꼭 좋은 것 같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스탠스가 조금 뭐랄까요,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보수 스탠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근데 적어도 하여튼 저희들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는 철저한 기계적 중립. 그런가 봅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언론으로서의 당연히 자기 스탠스는 있긴 있어야죠. 그게 이제 기계적 중립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최근에 노회찬 타살 의혹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기계적인 중립에서 나온 그런 안 좋은 사례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안 그래서 사실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뭐 노조에서 성명도 내고 기업에서도 성명을 내고 또 이제 미디어 오늘의 기사도 나오고 여러모로 좀 최근에 이슈가 됐거든요. 네. 그런 사안은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게 바로 기계적중에서 나온 건데요. 왜냐하면은 타살 의혹 할 수 있죠. 타살 의혹 제기할 수 있고, 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관점, 타살 의혹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이것이 일종의 가짜 유포로서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로 유포되고 있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해주고 명백한 이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그런 관점을 갖고서 보도했을 때, 그거는 이 언론사는 그래도 상식이 살아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뭐랄까요, 시민의 편에서 진보적인 그래도 좀 더 발전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언론사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그렇게 당일에 발생 뉴스로 다루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추가 취재를 해서 일종의 팩트 체크 아이템으로 다뤘으면 그렇죠. 예.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무리하게 급하게 당일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널리즘이 지금 디지털 저널리즘 기타 블라블라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깊이 있는 심층 보도가 이어질 때 디지털이든 무슨 뭐 어떤 매체 기술이든 간에 그 깊이 있는 심층 보도 속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주는 그런 보도가 건강하고 좋은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네. 저희도 사실 많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요. 이 종합편성 채널로서 MBN이 어쨌든 제대로 자리를 잡고 뭔가 이제 공정하고 좋은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좀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뭐 어떤 장치를 갖춰야 된다든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 지적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최근에는 거의 말하자면 제대로 된 언론사들은 편성 규약이라는 걸 다 이제 갖고 있죠. 예, 이게 사실 독일에서는 60년대 후반, 70대 초반에 편성 규약 쟁취 투쟁, 거대한 언론사들의 투쟁을 통해 가지고 독일이 이제 그 갖춘 그런 역사가 있죠. 그렇죠.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편성 규약이 사실 말하자면 방송사의 헌법이죠. 네, 언론사의 맞습니다. 헌법이고 그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이 편성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사측 대표와 말하자면 근로자 또는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가지고 전체적인 편성의 방향을 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데 이것이 맞습니다. MBN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것이 아주 원활하게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랄까요? 최근에 SBS가 사장 임명 동의제를 그렇죠. 쟁취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장 임명조차도 우리 직원들이 감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도 좋고 이런 차원에서는 또 이것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독일식인데 노동이사제 경영을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서 투명하게 들여다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인가요? 거기에도 들어있어요. 공약에도 들어있는 내용이고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언론사도 기업이죠.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언론사도 기업이고 이 기업의 다른 기업과 차별을 둘 수는 없는 것이죠. 일단 제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독일에서 이제 온 건데 노동자 측이 이사에 참여해가지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당연히 제도화돼야 되는 것이죠. 요런 몇 가지들 이런 것들이 실행됐을 때 방송사가 가질 수 있는 낼 수 있는 그 잠재적 에너지는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편성위원회는 사실 지적하셨지만 저희도 1분기, 2분기를 잘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측 대표로 나오시던 사장님께서 갑자기 이제 못 나오신다고 해서 그게 이제 대표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저희도 편성 규약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편성 규약에 따르면 분명히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하고 노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대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그 사측위원이 교체가 되면서 지난번 2분기 때 약간 파행이 됐었죠. 3분기에는 꼭 다시 나와주실 걸로 기대를 안 하고 나오시면 있고요. 제가 1인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MBN 편성위원회 정상화하라.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그 사장 임명 동의제는 SBS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사장까지는 아니어도 보도국장이나 편성국장이나 주요 보직에 관한 임명 동의제 그리고 또 임금 협상을 하려도 회사의 경영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사실은 정확하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금 협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 공개를 위한 노동이사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도입이 돼야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그닥 진보적인 제도는 아니에요. 예, 이거 자체가
그 이제 한국이 워낙 우경화되어 있는 사회라서 이 노동이사제나 뭐 이런 것들이 마치 굉장히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그런 정책 내지는 제도인 것 같지만 한 기업이 건강하게 말하자면 노사가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성향도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 시장 경제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치죠. 한국에 말하자면 사주나 경영진들은 따라서 보수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편성위원회 안 나온다? 이거는 보수도 아니고 뭐랄까요? 약간 좀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런. 물론 이제 공동 부분이죠. 대표니까 누가 나와도 상관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편성규약에 따르면 이미 미리 사전 조율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 네. 그 회사의 헌법과 같은 편성규약을 사측이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네. 점은 저희가 이제 성명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MBN 조합원들 직원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좀 뭐랄까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한국이 너무나 우경화되고 요즘 말로 하면 적폐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언론 시민들, 언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자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죠. 예. 이제 근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기자는 자사의 콘텐츠를 보는가?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우리 자사에서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내 동료는 만들어내고 있는가? 예. 그것을 자신의 성찰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재밌나? 내가 우리 회사에 만든 건 재미가 없어. 또는 이거 너무 오바야. 또는 확대 해석했어. 가짜야.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지 않는 스스로에게 점검받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그 어떤 제도보다도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보고 싶은 방송을 만들자.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서명준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